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객님들을 이제 만나 뵙는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남성분들은 자기 옷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신부님들이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자기 의사결정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좀 이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네. 그런 점이 되게 안타까웠죠. Brothers and gentlemen, it's Bromance TV. 안녕하세요. 브로맨스 TV CK. 토미입니다. 바야흐로 3월 웨딩 시즌이죠. 네. 지금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3, 4월, 5월에 결혼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다들 가장 바쁠 때죠. 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예복을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 예복의 역사는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토명님은 예복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실까요? 이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예복의 역사를 많이 공부해왔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복의 역사를 보자면 오늘날 가장 남자들이 클래식하게 입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정식 정장이 바로 연미복입니다. 연미복은 프랑스 혁명 직후인 1790년에 등장을 했는데 이 연미복의 영어 명칭이 바로 스왈로우 테일 코트입니다. 뒤끝이 제비꼬리처럼 길게 늘어들어져 있는 남자용 코트를 뜻하는 거죠. 지휘자들이 많이 입는. 예. 그래서 오늘날의 연미복, 즉 이브닝 드레스는 19세기 중반인 1850년대에 등장했으며 주간에 입는 주간 내복으로의 모닝 코트 혹은 프로 코트와는 구별이 되는 코트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입는 턱시도는 이 연미복, 즉 이브닝 드레스의 약식 예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턱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라펠 위에다가 실크로 된 견직을 덧대는데 이 피크드 라펠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원형 숄카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게 지금은 싱글로 되어 있는데 더블 브레스티드로 들어가는 것도 턱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는 보통 턱시도 안에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는 커머번드라고 해서 복대를 하게 됩니다. 보타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입지만 커머번드와 색깔을 맞추는 게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꿀팁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이쁘게 턱시도를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수트가 이제 사실은 군대 이제 군복에서 많이 유래가 됐거든요. 네. 이제 남성분들이 옛날 생각해 보시면 군대 갔을 때 삼선일치라 그러죠. 요거 세 개의 컬러를 맞췄잖아요. 이제 수트도 똑같습니다. 이제 요 타이 혹은 보타이와 그다음에 복대와 그다음에 신발의 구두 컬러를 이제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예의죠. 네. 삼선일체 좀 더 팁을 드리면 삼선일체는 이 셔츠 이 내려가는 끝과 벨트 끝과 바지 선을 맞춘다라는 걸로 삼선일체인데 개헛소리 하고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알겠습니다. 네, 예복의 역사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형님은 그러면 결혼을 하신 상태시고 저는 이제 미혼자 예복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그러면 가장 어려웠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턱시도로 해야 될지 일반 수트로 해야 될지 궁금했어요. 왜냐 턱시도로 하면 한 번밖에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스타일은 어떻게 맞춰야 될까? 어떤 스타일? 네, 어떤 스타일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단 선택하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세 가지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네. 턱시도냐 아니면 일반 수트냐. 네. 근데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고객님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턱시도로 혹은 상황에 맞는 일반적인 수트로 결정하시면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서 근데 다만 아까 형님이 아까 그 고민을 하셨던 턱시도로 진행을 하시면 한 번밖에 못 입게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턱시도가 그냥 일반적인 이제 턱시도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반적인 수트에 공단 그리고 이런 단추를 싸게 단추를 달아만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시고 요거를 다시 이제 제거해 드려서 충분히 나중에 입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네,
개인적인 추천으로 이걸 별로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원단으로 혹은 이제 어떻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요거를 달기 위해서는 나중에 식 끝나시고 요걸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되니까 잘 만들어진 옷에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실 바늘 자국 같은 게 이제 생겨버리면 좀 비싸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새 옷에 이런 한번 손이 간다는 게 일반적인 수트로 가는 게 네. 예, 괜찮겠네요. 네. 원래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역사를 말씀하셨을 때 이런 턱시도는 원래는 저녁 5시에 이후에 이제 입는 이브닝 드레스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예복 문화에서만 이렇게 턱시도를 입는 특수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트에 이렇게 타이마 보타이로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이제 예복 느낌이 가능하신다. 네. 라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드리고 싶은 꿀팁은 와이프 드레스에 맞춰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중요하죠. 네. 보통 저희가 결혼을 하면 스드메 하잖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남자 예복 같은 경우에도 이 드레스를 고르는 그 직후에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와이프 분이 장식이 많거나 길거나 이런 포멀한 느낌의 드레스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남자 수트도 좀 더 포멀해져요. 예, 포멀하게 이런 짙은 감색이나 검은색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혹은 미니 드레스나 좀 발랄한 캐주얼한 그런 드레스의 경우에는 캐주얼한 똑같이 수트로 캐주얼한 것을 선택을 해야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제 결혼식 예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식을 올릴 때 식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웨딩홀이나 성당 같은 부분은 이제 굉장히 포멀하고 엄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장에서 막 되게 캐주얼한 수트를 입기는 약간 언밸런스 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엄숙한 분위기의 포멀한 웨딩홀에서는 이제 턱시도나 혹은 이제 짙은 네이비, 다크 네이비 이런 포멀한 수트가 어울리고, 반대로 이제 야외나 혹은 이제 스몰 웨딩 같이 이제 이런 파티 연회장 같은 그런 곳에서는 좀 더 이제 밝은 컬러의 혹은 캐주얼한 수트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들마다 상황이 좀 다르니까 그건 이제 잘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제 선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는 제 결혼식이 되게 밝은 분위기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밝은 분위기의 식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와이프 드레스도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예복 때 사용했던 그 옷입니다. 그래서 더블 브레스티드의 차콜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옷을 만들어서 제 예복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복 끝나고 나서도 지금 추후에 잘 입고 계시고. 이게 제가 지금 주로 자주 입는다는 게 뭐 회사 출근할 때 자주 입는다기보다는 조금 제가 멋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좀 저에게 자신감이 조금 필요한 시기, 그때는 참 잘 꺼내서 다시 입고 있죠.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이거예요. 어떤 원단으로 해야 되냐, 어디 원단으로 해야 되냐, 무슨 컬러로 해야 되냐, 많은 질문을 받거든요. 형님 같은 부분은 혹시 이게 어디 원단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 원단은 까노니코예요. 까노니코 이태리 원단. 저는 그 결혼할 때 제가 생각했었던 게 진짜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원하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원단을 고르려고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리 원단, 그 중에서도 까노니코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지금 선택하신 요 까노니코 원단은 이태리 원단 중에서도 가장 이제 보편화되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이태리 원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원단 중에 하나고, 원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국내 제일모직부터 시작을 해서 이태리 원단, 그다음에 영국 원단,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고객님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다는 건 있다는 거. 제일모직은 가격대가 되게 합리적이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이제 돈이 엄청 많이 이제 소비가 되잖아요. 수트에 대해서, 남자 옷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큰 지불을 못 하시는 상황이라면 제일모직도 굉장히 좋은 선택 중에 될 수가 있죠. 그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아무래도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올폴리가 섞인 혼방 쪽에 더 가깝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고급이나 혹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분들이시라면 이제 아무래도 수입지 쪽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좋은 옷을 입고 원하시는 분들한테 수입지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원단을 한 단어로 사실은 정의할 수는 없어요. 특징이라는 건 있거든요. 형님이 진행하셨던 이태리 원단은 부드럽고 찰랑거리고 자연스러운 윤기가
이제 장점인 네. 반대로 영국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하고 단단하고 이제 옷을 만들어 놨을 때 이제 잘 이제 묵직하게 잘 떨어지는 게 이제 영국지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기보다는 고객님들 취향 차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팅을 하실 때 샵에 가셔서 미팅을 하실 때 직접 원단을 하나하나 다 만져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원단으로 이제 만들어진 옷을 자기가 한번 직접 또 입어보시는 것도 어깨에 놓이는 느낌이라던가 이제 원단이 느낌을 다 만져보시면서 한번 그러면서 선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네. 또 궁금하셨던 점이 혹시 원단에 대해서 사실 원단에 대해서 주로 봤던 거는 없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뭔가 더 꿀팁이 잠깐만요. 댓글이 많이. 자, 오늘의 컨텐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수트를 할 것이냐, 턱시도를 할 것이냐는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지만, 다만 턱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원단에 조금의 실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네, 개인적인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테일러의 개인적인 견해. 네, 두 번째는 분위기 TPO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시간대에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경우로 결혼식이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특히 배우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조화를 위해서 예복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단은 나쁜 원단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원단이 있을 뿐 자기의 취향에 맞는 원단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샵에 가셔서 매방해 주셔서 원단 번치부 하나씩 다 넘겨보시면서 직접 다 느껴보시고 만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렇게 해서 원단을 고르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기가 입는 옷이니만큼 자기가 손이 많이 갈 수 있는 디자인, 손이 많이 갈 수 있는 원단, 손이 많이 갈 수 있게끔 옷을 만들어서 입으셔야 추후에 계속 입으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예복 선택하시고 행복한 결혼식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